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교실에서 진행하는 광고 대행사의 인사이드 강의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대행사의 인사이드 1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카피는 양이 질을 좌우한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회사의 조직, 세일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결한 주제로 가지고 업로드 해드렸고, 오늘은 그 세일 조직에서 전문 프로 전문가들이 카피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디어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이야기했는데, 그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가능한 한 다다익선 많은 양의 썸네일 카피, 대안 카피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로 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피라이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카피라이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대행사라고 하는 JTBC의 드라마에서 제작본부장 고한인 씨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한계를 왜 니들이 결정해. 아주 도발적인 여성 프로의 어떤 당당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압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죠. 그러니까 그 프로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카피를 써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함부로 입질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당함, 그죠? 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당당한 멘트를 날릴 수 있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비유하듯이 우리가 무리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면 아래에서의 발길질, 물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카피 잘 쓰려면 질리도록 써.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에게는 쇼컷, 짧은 방법, 지름길이 없다.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짠떡이다. 미친년 하나 들어왔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아인이 자기 상사한테 아주 질타를 당하고 화장실에서 울먹이면서 다른 선배 카피라이터한테 던지는 말입니다. 잘 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죠. 선배 카피라이터가 신입 고아인 카피라이터한테 이야기합니다. 질리도록 쓰라는 것이죠. 미치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카피의 질은 양이 결정한다. 다당한 많은 양을 쓰라.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브레인스토밍에서 토해낸 그 대안 카피들을 리뷰해 준다. 거기서 집단 사고가 들어가서 좋은 카피가 생산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광고인의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 즉,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적으로, 그죠? 아주 절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음 신입사원이 아니고 고참이 됐을 때 과인 이 CD가 이야기하죠. 부하 직원한테 질타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충 현실적으로 일하고 싶으면은 과자 광고 만드는 대행사로 가. 약간의 과자 광고를 약간 폄하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만큼 감각적으로 얇게 생각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카피를 쓰려면 대충 해라. 그렇지만 너가 진정한 프로가 된다면, 광고 대행사, 광고회사에서 너가 살아남으려면,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이런 초격차로서 반딧불과 번개불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자 광고 한다면 반딧불 정도고, 기쁜 광고, 기업 광고부터 시작해서 큰 메이저 브랜드, 자동차, 화장품, 식품, 그죠? 이런 홍보 캠페인, 그 다음에 글로벌 캠페인, 이런 걸 하려면 번개불 같은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격차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프로 정신 어디에 나오느냐? 딥 다이브. 그죠? 외국 유명한 회사들이, 컨설팅 회사들이 쓰는 그런 경영 방침이고,
업무 방법입니다. 깊이 다이빙에 들어가라. 파고 또 파야 된다. 딥, 심층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 정신이다. 그죠? 광고 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입니다. 양을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잘하고 관련된 전문 프로 스텝들, CMP,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물론이고 아트 디렉터까지, 미디어 플래너까지 그 사람들한테 리뷰를 받기 때문에 다락선을 만들고 그 비판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된다. 절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삭제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그 아이디어에 편성해라. 그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이런 걸 살짝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라는 이야기죠. 비난하지 말고 편성하라. 이 바로 광고회사, 제작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렉션으로 표시하는 즉 카피의 양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시립사원 과잉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새 날아가는 소리, 그죠?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그죠? 소비자의 심리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카피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핵심이 잡히고 내용이 있고 딱 잡을 수 있는 아주 구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카피를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카피 속에는 소비자의 약속,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광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브랜드가 어떤 특징, 어떤 속성, 어떤 성분이 있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느냐, 즉 소비자의 혜택, 소비자의 베네핏이 뭐냐고 하는 것이 그 구체성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독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신입사원들부터 5년, 10년 끊임없이 질리도록 써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의 속마음을 읽는 게 카피라이터, 즉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일이다. 기술, 미래, ICT, 사자산업 이런 거대 담론이 담겨있는 그런 워딩, 그런 단어, 그런 카피는 공감이 없다. 즉 구체적이지 않다고, 구체적인 소비자 목표 고객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타겟, 마이크로 타겟,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에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카피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의 속마음을 읽는 게 카피라이터의 일이다. 물론 이 카피라이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포함됩니다. CM 플래너도 포함됩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제작회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멤버, 세일 조직의 멤버들은 다 관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카피라이터가 사람 같지 않게 살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스텝, 세일 조직의 프로들은 나름대로 생활력, 생활 즐기고 현대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즐기고 엔조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보는 놈도 읽다 질려서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그죠?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의 핵심은 다닥선, 카피라이트의 양이, 카피 양이 카피라이트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병, 신입사원이죠. 아주 이런 구체적인 상투, 속어들이 바로 드라마에 나오죠. 신빙이 CD가 되려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려면 화장실에서 눈물 5바퀴에서 흘려야 돼요. 엄청난 질타, 비난, 발로 썼느냐, 내가 신입사원 때 쓴 것보다 못하냐, 초등학생들보다 못하냐, 그렇게 해서 누가 중학생 정도의 졸업 학历가진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뜬구름 듣지 마라, 새나라는 소리 갖지 말라, 엄청난 질타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인, 초급, 초인, 신빙, 카피라이터의 스름을 겪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맹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카피 잘 쓰려면 질리도록 써라. 신빙의 쇼컷,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죠. 보는 놈도 익dek다 질렸어.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아주 질리도록 써버리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외국의 유명한 아주 좋은 카피를
쓴 사례가 있습니다. The Power Word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라.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라는 것이죠. 그린이 요런 표지판에 표를 달고 그린이 동정 맨디플 받고 있는 그린입니다. 그죠? 그 이래 써놨습니다. I am blind. 나는 맥인이다. Please help me. 나를 도와달라.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동정도 아무도 던지지 않는 감동이 없는 이 표 카피를 보고 지나가던 한 여성 카피라이터죠. 우리의 대행사 드라마로 본다면 고아인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이렇게 예쁜 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맥인의 체질을 이해한다면 동전 맨디플 던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카피로 바꿨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다. 똑같은 맹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만 날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름다운 날씨를 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동정심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카피 리라이팅이죠. 카피를 고쳤었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 단어 바꿨는데 바로 세상이 바뀌고 이 그린의 앞에 동전에는 이 동전잎이 그죠? 동전잎이 지폐가 막 쏟아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날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은 동전을 던지더라 라고 하는 카피의 힘에 대한 아주 간결한 그런 영상입니다. 바로 이게 카피라이트의 힘은 이렇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그 세상을 바꿀 정도로 워드를 바꾸면 월드를 바꾸는 그런 힘이 난다. 그게 바로 카피의 힘이다. 카피라이트의 힘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걸출한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관련 조직에서 프로들이 주는 그런 집단지성의 힘, 그 다음에 깊이 파는 힘,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피의 양이 많아야 된다. 그 양에서 카피 질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명심하시고 비난을 즐기고 리뷰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시는 그런 액티브한 카피라이터가 되고 그런 광고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